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 후쿠 선장인가요? 아니 회사 이름이 약간 별로라는 권진영 대표님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야, 여자 대표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야. 나쁜 놈은 빨리빨리 쳐내셔야 돼요. 왜? 변하지 않거든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돼서 오랜만에 아변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가수 이승기 씨에 대한 기사예요. 가수 이승기 씨가 이제 국민 남동생으로 이제 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누나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저도 굉장히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 지금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 가수 이승기 씨면 당연히 저작권료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누구나 믿어 의심치 않잖아요.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저작권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라는 기사가 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한번 그 기사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난 사건을 보고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접목시켜 볼까? 이건 결국 관계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회사 대표와 소속 가수의 문제이지만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 전에 그 권진영 대표라는 분이 이렇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 당연히 의심의 여지도 없이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이분은 남자야. 권진영 대표 이름도 약간 중성적이잖아요. 그래서 남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랑 저녁에 얘기를 하는데, 이승기 워낙 유명한 가수니까 저희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승기 그 얘기 들었냐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다, 기사 봤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여자 대표 정말 너무한 것 같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여자 대표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뭘 또 잘못 보셨나 하고 기사를 딱 찾아봤는데, 저는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여자라는 말을 듣고 사진을 보니까 여자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여성입니다. 물론 저도 남자냐 여자냐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여러분들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권진영 대표님은 여성이고요. 자, 여러분, 중앙일보입니다. 제목이요, 내 인생 이승기 죽이는데 쓸 거야. 소속사 대표 녹취록 파문. 자, 이게 녹취록까지 있다는 게 더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문자 대화까지 나왔죠. 누구와 누군가요? 지금 여기서 등장인물이 권진영이라는 회사 대표, 그리고 소속 가수인 이승기 씨, 그리고 이승기 씨의 매니저,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대 이승기 씨가 이제 대결 구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요, 내 인생 이승기 죽이는데 쓸 거야, 이 말이요 녹취록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수익을 놓고 갈등을 빚은 소속사 권진영 후쿠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자, 여러분, 이 권진영이라는 분이고요. 회사 이름이요, 후쿠 엔터테인먼트래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후쿠라는 이 영어 단어는요, 그거죠. 후쿠 선장. 피터팬에 나오는 후쿠 선장. 왜 후쿠 선장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쿠 선장을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피터팬이 더 매력이 없는데, 후쿠 선장의 이 한쪽 손이 잘려가지고 한쪽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후쿠 선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회사 이름이 약간 별로라는 느낌이 일단 들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훅 잡아챈다거나, 이렇게 그 모양 자체가 이렇게 갈고리 모양이라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훅 들어온다? 아무튼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요. 후크라는 이 말 자체가 발음도 별로 좋지 않고요. 후크 발음이 좀 세고요. 그리고 의미도 별로고, 이 권진영 대표님께서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 회사 이름을 지었겠지만, 저도 회사를 하다 보니까 이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후쿠라는 이름은 그다지 좋은 이름으로 들리진 않아요. 이 사건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권 대표가 지난 17일 후쿠 엔터테인먼트 이하 후쿠의 이사 및 이승기 매니저 등과 만난 자리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확보해 23일 공개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은요, 권
진영 대표라는 사람과 회사 이사, 이 후쿠라는 회사 이사, 그 다음에 이승기 씨의 매니저, 이렇게 셋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이승기 씨 주장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사측이죠. 사측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녹취를 한 거예요. 그 매니저가 녹취를 한 거죠. 이 매니저가. 이승기의 매니저. 해당 녹취 파일은 지난 17일 이승기가 후쿠에 정산 문제 관련 내용 증명을 보낸 이후 권 대표, 소속사 이사, 이승기 매니저의 대화 자리에서 녹음된 것이다. 디스패치는 해당 녹취는 매니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분, 이 녹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불법 녹음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우리는요, 대화자 간의 녹취는 가능해요. 대화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매니저, 이승기 씨 매니저가 녹취한 거잖아요. 근데 이승기 씨 매니저도 이렇게 세 명이 대화하는데 당사자였잖아요. 그 녹취가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불법이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니야. 저 둘이 얘기하는데 내가 옆에서 엿들으면서 녹음해. 그거는 이제 불법 녹음이 되는 거죠. 그런 게 도청이고 감청이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대화자 간에 내가 대화 당사자야. 녹음을 하는데 얘기하고 녹음해야 되냐고 물어보세요. 얘기하고 녹음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사건에서도 이 매니저분이 얘기를 하고 대표한테 이거 녹음해도 될까요? 녹음기 키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회사 잘릴 거예요. 이 녹음은요, 여러분,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녹음은요, 말하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권 대표는 이 녹취록에서 이제 막가라는 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 같은데 내 이름을 걸고 죽여버릴 거다. 누구를 죽인다고 할까요? 이승기 씨를 죽인다는 얘기겠죠? 내 남은 인생 그 XX 죽이는데 쓸 거야 라고 말했다. 이 XX는 누군가요? 두 글자니까 시읒, 쌍기읒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 남은 인생, 자 여러분 이 말 보세요. 내 남은 인생 그 XX 죽이는데 쓸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우리가 저 사람의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로 평가하느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이,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회사 직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욕을 하는 거죠. 그것도 내 남은 인생. 자, 권진영 대표님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은 소중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인생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인생을 누군가를 죽이는 데 쓰겠다. 이거는 굉장히 권진영 대표님의 개인 입장에서 봐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거는 이제 범죄를 예고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이겠는지 알 수 없지만, 근데 이런 얘기를요, 머릿속으로 할 수는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래, 난 쟤가 싫어. 정말 죽일 만큼 싫어. 난 널 죽여버릴 거야. 라고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자유의 영역이니까. 근데 그게 말로 나온다? 말로 내뱉는다? 그것도 혼잣말로 내뱉는 것도 아니고 회의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을 내뱉는다는 건 뭐예요? 제가 사람을 1에서 9등급으로 나누잖아요. 1, 2, 3, 4, 5, 6, 7, 8, 9. 그럼 이 사람은요, 9등급이겠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내뱉은 사람은요, 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말들을 내뱉는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보나마나 9등급이에요. 볼 것도 없이 이런 사람은 9등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9등급의 사람하고는요,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자,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 근데 내가 참으면 얘가 좋아질까요? 관계를 보자는 거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관계를 맺었어. 뭐 부부의 관계이든 친구 관계이든 직장 상사 부하 직원 관계이든 관계를 맺었어. 얘가 나한테 이런 말을 막 하는데 내가 참으면 얘는 나아지겠냐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못된 말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해야지. 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어떻게 돼요? 얘는 그 다음에는 더 심한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더 심한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권 대표는 음원 정산 내역 자료 문제에 대해 회계팀 직원을 탓했다. 권 대표는 지가 안 한 거잖아. 그 미친 X 일하기 싫어서 안 한 거잖아. 안 준 거잖아. 그거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데 왜 이 GX야? 이 명명백백이란 말은요, 중국어로요, 밍밍 바이바이라고 해서요, 이제 강조하는 뜻이죠.
대표잖아요. 권 대표님인데 해결팀 직원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대표적인 꼬리 자르기죠. 이승기 매니저는 디스패치에 이승기가 음원 정산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가스라이팅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가스라이팅, 왜 어떤 가스라이팅이냐? 이승기 매니저는 대표님은 항상 너는 마이너스 가수야. 네 팬들은 돈을 안 쓰면서 요구만 많아. 너는 다른 거, 뭐 연기나 예능 그런 걸로 돈 많이 벌잖아. 가수는 그냥 팬 서비스라고 생각해. 라고 세뇌시켰다. 면서 여기서 정산 부분을 따진다? 불효령이 떨어지죠. 이승기 입장에선 돈을 받는 것보다 욕을 안 먹는 것을 택한 거다 라고 말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욕을 안 먹는 걸 택했다. 왜 욕을 안 먹는 걸 택한 거예요? 내가 이걸 문제 제기하면 제가 불효령이 떨어진다. 불효령이라는 거는 제가 나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얘가 물론 회사 대표지만 인간관계에서 얘가 상하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매니저가 불효령이라고 표현한 거는 조직도상으로 상하관계, 이 피라미드 구조가 인간관계에서도 상하관계라는 거죠. 이 권 대표가 얼마나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지, 얼마나 직원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죠. 불호령이라는 건요, 거의 조선시대의 그 주인과 하인 그 정도? 아니면은 임금과 그 밑에 신하 같은, 그러니까 신분상의 상하관계에서나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불호령이 떨어진다 이런 말들은.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요, 권진영 대표의 평소 행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승기 씨는 돈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돈을 받는다는 건 살이 맞는 일이죠. 살이 맞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사리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리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러면은 이승기 씨는 당연히 소속사, 자기의 매니지먼트인 회사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번 달 아니면 뭐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음원 수입에 대해서 정산 내역을 받아봐야 될 권리가 있는 거고, 주지 않으면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것을 하는 게 살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화를 낼까봐. 그러면은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심약한 사람이야. 난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게 너무 싫고 무섭고 그냥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싫어. 제가 화내는 게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뭐예요? 회피를 선택하죠.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해주겠지. 우리 계약서도 썼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요구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선택한 거죠. 이승기 씨는. 계속 보겠습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2004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활동하며 총 137곡을 발표했으나 소속사 후쿠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1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소속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 자, 여러분 18년 동안 1원도 받지 못했다. 저작권, 음원 수익에 대한 저작권을 1원도 받지 못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승기 씨는 18년 동안 욕을 얻어 먹을까봐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의 권진영 대표라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해 권 대표는 21일 입장을 내고 추후 후쿠나 저 개인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면 물러서거나 회피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지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분들께 더 이상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주의하겠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주의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됐고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마치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이 기사 내용을 봤을 때 앞으로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기사 내용 여기까지고요. 제가 고른 기사는요, 굉장히 얌전한 어조로 쓰여진 거고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된 기사도 많아요. 아예 그 매니저와, 이승기 씨의 매니저와 그 권진영 대표님과의 문자 메시지까지 노출이 다 되었고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만한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교훈.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 가려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사람을 1에서 9등급으로 나누고 나는 좋은 사람과, 먼저 내가 몇 등급인지 알고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냐는 둥,
너는 얼마나 잘났냐는 둥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오만하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요 권진영 대표님 같은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싶으세요? 권진영 대표님과 같은 말과 행동을 시전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겠냐는 거예요. 안 그러실 거잖아요.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해야 돼요. 근데 권진영 대표님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평가하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럼 나랑 아무도 안 놀아줄 거잖아. 아무도 나랑 관계를 맺지 않을 거잖아. 아무도 나랑 일을 안 할 거잖아. 아무도 나랑 결혼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 우리는 사람을 평가해서 가려서 사귀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원 영색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교원 영색. 교원이라는 건요, 정교한 말이에요. 세련되고 정교한 말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권진영 대표님 같이 내 남은 인생 이승기 죽이는데 쓸 거야, 이런 말은 교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영색, 아름다운 낯빛이에요. 아름다운 낯빛. 저는 여러분 아름다운 낯빛을 갖고 있죠. 제가 예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온화하고 호감이 가는 인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많은 노력을 해서 저의 내면에 있는 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그 사람의 낯빛 표정이에요. 권진영 대표님은 교원 영색 한가요, 안 한가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교원 영색하지 않은 사람은요,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기본이에요. 이걸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질이 매우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살이 맞게 행동해라. 살이 맞는 건 뭐예요? 아까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승기 씨가 권진영 대표가 화를 내는 것, 권진영 대표한테 욕을 얻어먹는 것이 싫어서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정산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게 18년이나 됐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에요. 욕을 얻어먹더라도요,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 하지 않으면 쟤는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 관계가 극한으로 치닫는 걸 내가 싫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난 참는 거죠. 그리고 쟤를 믿는 거죠. 아이, 쟤가 해주겠지. 잠깐 잊어버렸을 거야. 그런 식으로 회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를 회피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내가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나는 문제를 회피한 게 되는 거예요. 참은 게 아니에요. 내가 참는다고 해서 상대방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오히려 더 질이 나빠져요. 그리고 나를 오히려 더 함부로 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에서 있죠. 친구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도요, 연인 관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나는 참은 건데, 뭘 위해서?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참은 거야. 근데 쟤는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더 욕을 얻어먹을 거고요. 더 아랫사람 부리듯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참으면 안 돼요. 언제나 사리에 맞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승기 씨의 사례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려야 된다. 끊임없이 사람을 평가해야 되고요. 나쁜 놈은 빨리빨리 쳐내셔야 돼요. 왜? 변하지 않거든요. 나쁜 놈은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교원 영색은 기본이에요. 저 사람을 딱 봤는데 우리가 관상은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교원 영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살이 맞게 행동할 것,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진영 대표님이 또 이제 반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권진영 대표 측에서 아니다, 난 정산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겠죠.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권진영 대표님에게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인생이 굉장히 긴데 내 남은 인생을 누군가를 죽이는 데 쓰는 그런 생각은 좋지 않다.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그러시면 될 일이에요. 그게 사리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한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쟤를 죽이겠다, 내 인생을 그렇게 쓰겠다 라고 하시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낭비인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데 내 귀중한 삶을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를 잘 맺고 끊는 거, 사실은 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 관계를 잘 맺고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리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류 논어를 공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